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인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신이 내린 여자다, 신이 주신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저도 신이 내린 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누구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밤 되면 분리수거하러 혼자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새끼 꼭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아들 저렇게 든든하게 앞에 앉아있는데 꼭 같이 가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이 싹 바뀌면서 광화문에서 춤도 출 수 있는 여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에게 신이 내린 여자라는 이제 별명을 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방도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제게 가장 필요했던 엄마가 계시지 않았어요. 배는 불렀지만 늘 등이 시렸어요. 그 허전하고 스산한 그 등을 감싸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엄마가 저에게 늘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진짜 아이들에게 든든한 지붕이 돼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붕처럼 아이들에게 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서 좋은 지붕이 되리라 맹세를 했지만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준비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도 그리고 많은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된 거예요. 저 아이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 저 예쁜 눈, 저 아이들에게 저는 너덜너덜한 비닐하우스 같은 엄마였어요. 튼튼하지 못한 엄마였어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면서 깨지면서 또 무너지면서 수리하면서 점점 더 좋은 엄마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이제 자아가 나중에 보통이 아닌 이제 아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야, 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엄마가 니들 때문에 나라는 거 하나도 없이 나라는 사람 없이 난 니들만 위해서 살았어. 근데 네가 집을 나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를 않고 7시간, 8시간 하룻밤이 지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하가 집에만 들어오면 무사하게 들어만 오면 제가 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제 딸은 집에를 왔어요. 우리 딸은요 뭐 얼굴로 보나 몸매로 보나 누가 뭐 이렇게 꼬드겨서 데리고 갈 만한 인물은 아니었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갔을 텐데 기도는 했지만 딸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불꽃 싸닥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이 가시나 이게 네가 어디를 집을 나가 내가 네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집을 나가 때리고 싶었는데 경찰이 옆에 있잖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내가 이놈의 가시나 니 저 아저씨만 가고 나면 모래시계로 만들어버릴 거야. 허리띠를 확 졸라매가지고 한 번씩 내가 앞뒤로 뒤집어 줄 거야. 정신 차리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 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초가 됐나 봐요.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얘는 너무 고집이 세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애예요. 벌을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싸도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고집이 그렇게 센 아이였는데 저의 한 10초 정도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잘못한 게 이거구나. 아이가 나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거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감사하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이야기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 승질대로 그냥 모가지 끌고 야 하라면 해. 왜 빨리 안 해? 야 이게 집이야?
이거를 뭐 옷이라고 입었어? 이게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라고 아이를 너무 다그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거는 댓글 일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기를 안 써요. 국어 시간에 맨날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요. 일기를 안 써서. 그런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메모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기를 썼어요. 식탁 위에 노트 한 권을 놓고 볼펜 한 자루를 놔둬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글을 쓰게 했어요. 오늘 밥 맛있었어? 그럼 애들이 응. 내일 뭐 먹을까? 엄마 맘대로. 엄마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그렇다면 살쪘다고 얘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죠.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의 방이 정말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야야 방 좀 치워라. 이게 사람 방해가 되지 우리가. 엄마 내 친구는 이거보다 더 해. 이런 이제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는 제 아들과 딸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누나,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쁘냐? 아니, 뭐 그냥. 잘 사냐?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물어볼까? 야, 이 왼수야. 야, 이 눈치 없는 인간아. 그걸 어떻게 물어봐? 가서 어디 사는지 물어봐. 어디 아파트 사는데, 아, 그래? 괜찮네. 그래? 걔네 아버지 차 못 타? 몰라. 가서 봐. 누나 있잖아. 차 앞에 뭐 동그라미 이런 거 만들, 야, 사겨.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줄 일기로. 저하고는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엄마,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니네 때 다 그렇지. 엄마는 더 했어. 그렇지? 엄마도 그랬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러지 마. 엄마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 엄마는 너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엄마라서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너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누나가 한마디 써요. 시인 났네. 시인 났어. 이런 말을 써주죠. 아무래도 우리는 엄마를 닮아서 이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 줄 일기를 써주기 시작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그때 감정을 서로 풀 수 있어서 그때 미안했던 거 누나 미안해. 괜찮아. 누나 고마워. 그래 내가 고맙지. 나밖에 없지. 그 순간 묵히지 않고 감정을 터내다 보니까 풀어내다 보니까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졌어요. 워낙 다양한 아이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또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요. 말, 퍽.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세진이 엄마는 굉장히 자상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엄마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우리 엄마 욕 들어먹어서 이렇게 잘 자란 거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험한 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댓글 일기 한 줄 한 줄들이 아이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고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해주었던 그 10초 침묵이 우리 아이들을 차분한 아이로 만들었고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어른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비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진이 엄마는 짜다를 배운 것도 없고 학벌이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을 참 잘하네. 우리 아이들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절을 하면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대가리 똥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똥이 자식들에게 걸음이 됐어요. 만약에 제 머릿속에 어줍지 않은 지식이 들어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자식들 끌고 다니면서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그냥 자식에게 걸음밖에 대주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라는 밭 위에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손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저는 아이들에게 거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찾아서 저에게 적어줬어요. 엄마, 눈에 보이는 사과의 수는 알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엄마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이 맛에 사는데 우리 집에 눈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숙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브라보 이러고 박수 치는 인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세진이 엄마라고 불리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도 있는데 그렇게 애들 엄마로만 사는 거 싫지 않아요? 당신이 우울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우울해요. 나는 엄마가 되면서 내 이름 석자가 없어진 게 난 너무 싫어요. 우울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엄마가 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정숙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아니고 엄마라는 또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주변에 생각 주머니가 좀 작은 아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이 아이는 너무 예절이 발라요. 그러나 생각 주머니가 좀 작아서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친구인데 세진이와 함께 이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세진이 형 시합 잘했나요? 아니. 야단치지 마세요. 기 죽어요. 오후에 잘하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는 정말 착하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 아버지한테 아침에 엄청 혼이 난 거예요. 지 아버지는 이제 애를 혼내놓고 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학교 가는 애를 그래놨으니까. 근데 아들이 지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주고 가더래요. 손에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학교 가는 애를 베란다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얘는 그 가 욕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쓰는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사랑의 언어가 틀립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인연들 놓지 마시고 손 꼭 잡으시고 행복하게 우리 서로가 원하는 언어들을 들려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하나의 이름 엄마라는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